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대기오염과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만성염증이 지속된다면 비만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부터 치매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성염증 관리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한데요. 폭식은 피하고 당황과 생강처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음식 섭취로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음식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성염증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병원에 가거나 또 한의원에 오면 염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염증은 쉽게 설명하면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게 충혈이 된다거나 붓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 이러한 4가지 증상들이 하나나 2개, 3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염증으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첫 번째가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상을 입었거나 이제 외상을 입었을 때 이제 우리가 발이 삔다, 어디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붓게 되고 또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것을 염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원인인데요.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화학적인 원인, 독소라든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술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당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지방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만성 염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증 수치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산책을 통해서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면 체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면역 체계 이제 강화를 도와서 감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질병의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요. 이 염증을 예방하고 또 만성 염증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내 염증을 또 없애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강황이나 생강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일단 강황이나 생강은 항산화 물질로서요. 결국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2가지의 식품은 또 한방에서는 이제 한약재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둘 다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매운맛으로 따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고, 약간 매운맛의 이 캡사이신 성분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시켜주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을 제거해주고, 항염증 작용과 더불어서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강황과 생강을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으로 이렇게 건강을 꼭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우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번아웃 증후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상태를 정확히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를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의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의학적인 이제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 번아웃 증후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가열되다가 이제 고장이 되고 번아웃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허로라든지 과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제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 증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일에 지쳐서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박사님,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인지 아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제 모든 일에서 의욕이 사라지고 뭐 성취감이 생기지 않으며 또 사람들과의 이제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9개 중에서 이제 5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2주 이상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두 번째는 출근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네 번째는 업무적인 성과가 있어도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업무로 인해서 폭식이나 폭음, 흡연 등이 많아졌다. 여섯 번째는 두통이나 요통, 뒷목에 땡김의 증상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 번째, 무기력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30% 이상 정도로.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자주 짜증을 내고 또 화가 나며 예민해져 있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듣고 있다. 아홉 번째, 회사 생활 외의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번아웃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므로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꼭 우울증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우울증은 이제 슬픈 감정이 반복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은 슬픈 어떤 감정보다는 이제 극심한 피로감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의욕 상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육체적인 번아웃, 두 번째가 정신적인 번아웃, 세 번째가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허로라든지 이제 과로의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번아웃은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영양물질,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이제 번아웃은 뇌과로나 뇌를 많이 사용을 하거나 마음이 상하고 또 선천적으로 예민하면서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육체적 이제 정신적 번아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 뇌를 많이 사용하고 감정에 손상을 입어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는 분들이 요즘 자꾸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번아웃 증후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일단 육체적인 번아웃은 내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 영양물질이나 음식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고 입맛이 당기게 하는 이러한 보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이제 번아웃은 회사에 가기 싫다, 회사의 상사나 밑에 직원들 또는 이제
동료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 업무에 정신적인 일의 업무에 양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뇌를 과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라 이 경우에는 이제 칠정과 우라를 풀어주면서 심장을 보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같이 겸한 경우 예를 들자고 하면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일을 같이 하면서 주부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뇌 과로가 오고 마음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같이 오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칠정과 심장을 보하고 비위를 순환을 소화흡수를 잘 되도록 하는 양면을 같이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에 따라서 침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번아웃 증후군 한방차로도 도움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육체적인 번아웃의 증상에서는 황기와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걸어야 된다.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든 경우죠. 이 경우가 바로 이제 황기와 백주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회사에 가기 싫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상사로부터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이 손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자육과 백작약을 사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요즘 또 이제 그 식당이나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일도 계속 해야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이제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에 쓰는 약 4가지를 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황기와 백줄, 그 다음에 연자육과 백작약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육체적 번아웃은 황기와 백추를, 정신적 번아웃은 연자육과 백작약을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번아웃 증후군 관리나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육체적인 번아웃은 내가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뭐 일을 상황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일상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틈나는 대로 이제 쉬면서 음식의 섭취를 규칙적으로 잘 흡수를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꼭 단백질 섭취와 생선의 섭취를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제 정신적인 번아웃의 경우에는 정신이 힘들고 마음 감정이 손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육체와 정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을 좀 움직여주는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안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음식을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면서 폭식을 하거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폭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얼굴 쪽은 신경을 쓰고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정신적인 과로. 그러면 뇌 쪽으로 피의 양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음식물을 먹게 되면 또 위장관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이라든지 정신적인 피로감이 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서 예,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가 예, 며칠 정도 잘했는데 이제 한 번에 예,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땀나는 운동. 예, 그런데 운동은 뭐 걷기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 뭐 탁구도 좋고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때 재미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이제 정신적 번아웃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번아웃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일에 또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 또 너무 착실해서 예,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잠시 시간이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뭐 1박 2일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여행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몸은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쉬기 때문에요. 충분한 예, 수면 또 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또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도 많은데요. 수면도 몸과 마음의 휴식과 활력을 주고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 증후군 해소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딸예, 아, 네. 그러면 따님에 대해서 좀 건강 상담이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네, 나이가 먼저 어떻게 되실까요? 40, 40, 네, 만세.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는 55, 키는 163.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아,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직이 어깨부터 예. 팔이, 양쪽 팔이 어깨가 자꾸 많이 아프다 하거든요. 아, 어깨부터 양쪽 팔이요? 네, 네. 근데 이래 뭐 앉아서 설치고 이럴 때는 안 아픈데 예. 누구만 움직이면 그래 많이 아프다 하네. 예.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네, 뭐 짱좀이 합니다. 네. 이게 뭐 하시는 일이 무거운 거 뭐 많이 드시고 이러는 아니, 일이신지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예. 그냥 앉아서 네. 지금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까? 한 6개월 예. 계속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가더만 아플 땐 되게 아프고 자꾸 안 났으니까네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병원에는 안 가보고 약방에 가서 이제 약도 사모보고 예. 그래 해봤다 하는데도 허락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 드려서 봤습니다. 예. 지금 따님이 뭐 특별히 그동안 수술 같은 거 받은 적은 없고요? 손목이
그때 좀 수술한 적이 있어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아, 손목 아파서 수술 받으셨다고요? 네, 예. 지금 현재 다른 뭐 특별한 다른 수술은 한 적 없으시고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안 먹는 건 없어요. 예. 건강 검진은 이렇게 잘 받으시는 거죠?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함께 살지는 않으세요? 네, 안 왔고 예. 자꾸 그 아프다 해서 내가 그 쌤한테 한번 물어볼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손을 들 때 아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뭐 욱신욱신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이도 아프고 이리 눕다가 저리 눕다 움직이도 아프고 팔을 들어도 아프고 예. 거기 자꾸 거기 그 팔 어깨하고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까지가 많이 아프고 예. 또 손가락까지도 이 엄지 손가락도 아프기도 하고 예. 이 손가락까지 아프다 그래요. 예. 지금 뭐 아프다고 저린다고는 말 안 합니까? 네, 그건 저리다 소리는 안 한다고 아프다 게 움직이면 네. 이래 움직이면 어깨하고 팔꿈치까지부터 아파가지고 예. 그래 또 손가락하고 이래 움직이면 또 아프고 그래 예. 많이 어깨하고 아프다 합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양치질하거나 손을 들어서 뭐 옷을 입거나 이런 것도 불편하다고 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갖고 질라고 이래 움직이면 아프고 특히 누워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할 때가 더 많이 아프다 그래. 누우면은 더 많이 아프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누워 있을 때 더 아프다는 것은 근육 안에 이제 신경들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게 네. 이제 눌리면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깨 쪽이면 어깨 쪽, 뭐 팔이면 팔, 뭐 손이면 손 이렇게 한쪽 부분이 아픈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손도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그 병원에서 검진을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네. 경우가 이제 어깨에 뭐 회전근개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추 쪽에 디스크로 인해서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손 쪽이면 지난번에 손목 수술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때 병명 혹시 아시고 계세요, 어머님? 아니 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병원에서 정확히 이제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네. 뭐 디스크라든지 어깨 쪽에 특별히 이제 엑스레이상 문제가 안 나타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한방에서는 이제 기담이라고 하게 되는데, 예, 네. 기담과 이제 어혈담이 같이 뭉쳐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게 되면 뭔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좀 안 움직이고 쉬면 통증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예, 근데 네.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때도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오히려 편히 좀 누울 때도 통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양에도 병이 들고 음에도 병이 든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는 잘 되시나요? 소화는 잘 안 돼가지고 전번에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요즘 소화는 그러면 조금 괜찮으세요? 예, 조금 괜찮다 합니다. 예. 지금 소화 때 지금 따님이 먹고 있는 한방차 그 기억하세요, 어머님? 전번에 삽주 그거 하고 예, 창추. 귤 껍데기하고 예. 그거 먹고 있습니다. 아, 창추라고 귤피요? 네. 네. 지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봅니까? 보기는 보는데 선생님 가는 거 약 먹고 좀 보기는 보는데 좀 힘든다 이 같아. 아, 변비기가 약간 있고요.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생리는 매달 하신다고 합니까? 네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비기가 있는데 지금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약에다가 적어보세요, 어머님. 네, 네. 네. 도인하고 행인. 도인. 예. 그 다음에 행인. 행인. 예. 예. 하나는 이제 복숭아씨고 또 하나는 살구씨거든요. 예, 예. 이거를 각각 4g씩 넣으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따님 먹는 약에다가 이 창출하고 귤피에다가 도인하고 행인을 같이 넣어서 다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루에 2번씩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이제 창출하고 도인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팔이 아프거나 또 밤에 어혈을 좀 풀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에 연동 운동을 잘 시켜가지고 변비도 좀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거 먹이면서 예, 정확하게 이제 엑스레이 검진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검진 받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40세 여성의 어깨와 팔 통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창출과 귤피, 도인, 행인은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약재일까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방금 어머님이 이제 따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소화를 좀 물어봤는데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전에 저하고 통화해서 한방차를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예, 대변이 뭔가 변비기가 있으면 어떤 증상들 지금 따님이 어깨가 아프고 양쪽 팔이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대변과 소변과 소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변이 일차적으로 잘 되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대변을 보았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음식물에 찌꺼기가 없어야 예, 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내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깨라든지 팔, 예, 그 다음에 손까지 아픈 경우가 이제 목 디스크나 어깨 쪽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예, 몸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만성 염증 또 염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내 몸에 장의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대사 물질의 찌꺼기인 혈액에 불필요한 찌꺼기는 콩팥에서 예,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지 않고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령 방광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나가는지 근데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전에 처방 받아서 창출하고 이제 귤피라는 한방차를 소화 때문에 드시고 있고 이 창출은 내 몸의 비위에 이제 습담을 제거하고 어혈을 제거해 주는 약이고 예, 귤피는 이제 마음적으로 힘이 들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순환이 안 될 때 쓰고 또 지금 약간 변비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낮에 변이 조금 더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양의 병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행인을 추가하게 되고 예, 변비가 있는데 낮에보다는 나는 밤에 좀 시원치가 않다 밤에 변을 잘 못 보러 간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인을 추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기 때문에
대변 소변을 원활하게 잘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도인과 행인을 처방해서 불러드리고, 기본적으로 또 검진상 엑스레이상 지금 손목을 수술을 했다고 하면 아마 터널 증후군이 또 있었을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 아프면 이 뇌에서 인지를 해서 오른쪽 손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고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또 오른쪽에도 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방차를 불러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이제 어깨 회전근개라든지 이제 오십견 증상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고 다시 한번 전화를 부탁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봄나물의 대표적 식재료죠. 냉이입니다. 이 냉이는 냄새와 쌉쌀한 맛이 일품인 식재인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도 냉이가 등재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독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장의 기를 소통을 시키고 비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오장을 이롭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 겁이 많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제 짜증을 잘 내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옆구리에 담이 잘 결린다든지, 이제 눈으로 충혈이 잘 생긴다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개선시키고 오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는 제채로 기록된 냉이는 봄에 먹는 인삼이다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냉이는 어떤 영양소가 그렇게 가득한가요? 일단 단백질, 또 칼슘이라든지 철분, 또 비타민 A와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요. 기력 회복에 좋고 또 충곤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 이제 감기를 소통시킨다고 했는데요. 간장이 물질 대사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간장의 기능을 왕성화시켜서 혈액을 저장하기도 하고 내 몸에 불필요한 염증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또 충곤증 예방에다가 또 간장의 네. 또 기능까지 회복시켜주는 너무나도 좋은 식재료인 것 같은데요. 냉이는 또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냉이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또 대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장의 운동을 증가시켜서 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냉이의 이제 콜린 성분은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해독을 하고 또 지방을 운반하기 때문에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이어트뿐 아니라 비타민 A가 또 냉이에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좀 건조한 날씨에는 눈이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눈 건강에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 하면 이제 한방에서는 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냉이는 간기를 소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효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비타민 A의 베타카로틴 성분이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냉이로 이제 죽을 쑤어 먹으면 그 기운이 피를 이끌고 이제 간으로 가서
물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의 맥락막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눈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눈 건강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냉이도 사실 또 피해야 되는 체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드물지만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량을 일단 먹어보고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섭취를 금하고 또 알러지 검사를 후에 이제 섭취하시는 게 좋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평소에 뭐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얼굴에 빨갛게 충혈이 된다든지 두피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 뭐 된장찌개에 냉이가 한두 개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냉이로 뭐 부침개를 한다든지 냉이의 양이 좀 많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몸에 좀 열이 많은 체질은 냉이를 피하는 것이 네.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냉이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이나 이제 죽에 또 섞어서 먹어도 되니까 취향에 맞추어서 드시면 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데쳐서 익혀서 이렇게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냉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냉이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으시다면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 조금 더 정보를 여쭤볼 텐데요. 먼저 나이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97년생, 만 27세고요.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162 정도고, 네, 몸무게는 60kg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번 상담 때도 똑같은데, 아토피하고요. 예,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예, 네, 그것 때문에 이마에 좀 빨갛게 올라와 있고, 예, 그리고 머리에 좀 각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많이 가려움도 좀 많고요. 예. 일단 그게 좀 대표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잘 때도 있고요. 저하고 지금 한번 통화하신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언제 통화하셨나요? 한 달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혹시 불러드린 한방차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세요? 불러드릴게요. 네. 쑥지황, 예. 백작약, 예. 당귀, 천궁, 황금, 부평초. 예. 네, 요렇게요. 지금 약 복용하면서 이 아토피나 각질, 가려움 증상은 어떠세요? 이거 얼굴 여드름도 있는데요. 네. 그냥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덜 한다 정도 느낌밖에는 아직 없었어요. 얼굴 여드름이 이거 한방차 지금 며칠이나 드신 것 같습니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2주, 정도. 3주? 네. 예. 지금 이 한방차 드시면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대변은요? 문제 없었어요. 예. 지금 가려운 것은 비슷하고 그 이마에 붉은색은 조금 줄은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하는 게 반복돼서 예, 예. 일단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체중은 그 한 달 전이나 비슷하세요? 네네,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가려운 게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잘 때 좀 심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밤에, 네. 아, 가려움증이요? 네, 근데 이게 낮에는 움직여서 예.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가려움증이 이렇게 전신이 좀 더 그러세요? 어디 더 네, 심한? 예.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간지러운 편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발 뒤꿈치 좀 갈라져 있다고 해서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신가요? 속 피부는 지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성인 것 같으세요? 네, 그 예. 기름종인 기준으로 남들보다 제가 두세 장은 더 써야 얼굴을 다 좀 닦아내는 그게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이게 이제 체질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공을 각각 5g씩 했습니까? 어, 조금 달라요. 예. 조금 그, 더 뭐- 넣습니까? 그 황금은 4g이고 예. 부평초는 6g이고 예. 나머지는 5g이요. 5g이고요. 예. 네. 그 네. 현재도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습니까? 네, 아직 그대로예요. 예. 양쪽이 다 똑같이 갈라져 있어요. 네, 아직은 큰 네. 변화가 없어요. 아, 예. 그러면 거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예,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약을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을 예, 네. 7.5g으로 늘리세요. 네네. 예, 그다음에 황금을 예, 6g으로 늘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부평초를 9g으로 늘리세요. 네, 늘려서 계속 복용을 하면 예, 될까요? 예, 늘려서 지금 이제 10일 정도 복용했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 이상이 좀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이제 그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달 정도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때 증상을 지금 한 달 약량을 늘려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계속 복용하시고 한 달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전에 뭐 다른 증상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 주시고요. 네네. 그 예, 약은 그 이전처럼 예. 기상 후 저녁 식사 전에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근데 그 식사 안 하고 먹어도 돼요. 예, 그냥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네. 있을 때도 있고 뭐 밥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 그냥 약만 먹으면 되고요. 예, 저녁 때도 뭐 이렇게 뭐 오늘 점심에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저녁 때 배 안 고플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그때도 그냥 드시면 되고 이 약은 뭐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후 1시간 있다 먹어도 되니까 편한 네.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 드시는 동안에는 이제 술은 조금 금주를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7세 남성의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과 또 가려움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이 피부에 가려움증은 왜 생기고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인가요? 예, 일단 가려움증은 이제 그 아토피라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요 나타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또 충혈이 되고 나타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화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마지막은 건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 발 뒤꿈치 이제 이야기 마지막에 한 걸 보고 지금 나이가 27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는 로션을 신경 써서 안 발라도 예, 발 뒤꿈치가 갈라질 정도는 아니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건성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속 피부를 봤을 때 이제 지성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예, 지성이면 몸 안에 콜라겐이라든지 지방 성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면 발 뒤꿈치가 갈라질 확률이 적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몸 자체가 약해지면서 한방에서는 이제 음어화동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내 몸 안에 이제 수분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반대로 열의 양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약을 썼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은 일반적으로 약이 안 맞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뭔가 좀 줄기도 하고 다시 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뭐 소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금 현재도 발 뒤꿈치는 갈라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이제 젊은 분이 왔다는 것은 증상이 심한 겁니다. 예, 건조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여성분들이 35살 넘어야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40이 넘어가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건조한 예, 피부 상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젊으신데도 건조하다는 것은 건조한 증상의 병 자체가 심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양량을 조금 더 늘렸고, 예,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15일 정도 먹으면 예,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간에 기별이 갈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기본이 일 후라서 예, 15일 정도인데 이분은 증상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30일 정도 먹고 이렇게 다시 통화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양량을 높여서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한 원인, 예, 가려움증. 그래서 지금 아토피냐, 가려움증이냐, 예, 그 다음에 예, 두피에 예,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거냐. 예, 아토피는 열 개념이고, 예, 그 다음에 예, 두피에 예, 지방이 예, 많이 쌓이는 것은 예, 두피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인데, 하초 쪽에 이제 음기가 부족하면서 상부에 이제 열이 떠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 드린 겁니다. 네, 숙지황과 백작약, 당귀, 천궁, 황금, 부평초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황금과 부평초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일단 숙주약, 백작약, 당귀, 청궁은 보혈시키는 약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진액을 보충해주고 피의 양을 늘리고 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평초는 아토피라든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고, 황금은 피부가 건조하면서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 쪽에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황금으로 열을 빨갛게 올라간 것은 열이거든요. 근데 이 열이 한방에서 볼 때는 실열과 허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조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열시키는 약과 열을 끄는 약을 양면 작전으로 해서 허화로 보고 이제 황금을 추가로 해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며칠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성 두드러기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고 가려움이 생겨 병원까지 다녀왔는데요. 현재는 진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급성 두드러기가 또 생길지 걱정입니다. 급성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급성 두드러기에 대한 고민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급성 두드러기는 왜 생기는 거죠? 예, 일단 이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은 외부적인 것, 또 내부적인 요인, 스트레스 이 세 가지의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외부적으로는 이제 먼지라든지 밖에서 이물질이 이제 침범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게 어떤 음식,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내 몸에 이제 과민 반응하는 음식 또는 이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혈액에서 수분이 피부 쪽으로 투과가 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급성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근데 이 급성 두드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부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경우는 피부과에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편안하게 받으면 되는데, 급성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이나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급성 두드러기가 나타난 원인이 외부의 이물질이라든지 화학물질이 침범했다든지, 또 내 몸에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음식물의 손상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맥을 통해서 한방차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드릴 제가 건강 제안은 음식물이 장에 들어오면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소화나 다이어트에, 또 내 몸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눕거나 또는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젊고 에너지가 좋은 건강한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경우에 식사를 하고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내 몸에 또 지방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요, 복부 비만이라든지 당의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충분한 소화 활동을 진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들이 고루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음식을 섭취한 후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신체 활동으로 소화를 시켜서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